도끼날은 3일 동안 물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물과 나무더미에서 가져온 한 움큼의 참나무 껍질 조각만으로요. 꺼내서 보세요. 거기에 있던 주황색에 벗겨지는 표면 부식록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금속의 분자 수준으로 결합된 짙은 청흑색 코팅이 생겼습니다. 이 코팅은 페인트가 아닙니다. 실란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녹 자체였습니다. $3짜리 가루와 45분 만에 녹은 그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2000년 전에 이 방식의 한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도검 장인들은 독자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철공들은 독자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중세 유럽의 대장장이들은 독자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철을 다루고 숲이 있는 모든 문명은 스스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수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한 화학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산업이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약 900억 달러는 녹으로 인한 손상에서만 나옵니다. 수십 년은 지속되어야 할 교체 패널, 브레이크 라인, 배기 시스템, 서스펜션 부품들 말이죠. 녹을 변환하고 그 아래 표면을 밀봉하는 $3짜리 해결책은 그 산업이 광고판에 내걸 인센티브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반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생 보아왔지만 이름만 몰랐을 뿐이죠. 산성 음식을 요리할 때 주철팬에 생기는 어두운 얼룩, 수세기 동안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은 골동품 철제품의 청흑색, 중세 필사본의 잉크, 참나무 벌레집과 철염을 반응시켜 만든 800년 동안 양피지에 보존된 철갈륨 잉크. 이 모든 것이 같은 화학 현상입니다. 탄닌이 철을 만납니다. 그들은 반응합니다. 안정적인 무언가가 형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탄네이트라고 불리거나 정제된 형태로는 탄닌산이라고 합니다. 참나무 껍질, 밤, 차십, 포도 껍질, 석류 껍질에서 발견됩니다. 진한 홍차나 드라이 레드 와인을 마실 때 느껴지는 떫은 맛입니다. 혀에 느껴지는 약간의 건조한 느낌. 그것이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닌이 녹인 산화철을 만날 때 탄닌 분자가 철 이온에 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인 페릭탄네이트로 전환시킵니다. 청흑색이며 물에 녹지 않고 분자 수준에서 강철 표면에 직접 결합됩니다. 녹 위에 얹혀 있다가 나중에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녹 자체를 보호층으로 변형시킵니다. 병이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입니다. 1813년 프랑스 화학자 앙리 브라코노, 즉 해리 브라코노트에 의해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보존연구소는 오늘날에도 부식된 철 유물을 처리하는 표준 절차로 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보존하려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화합물을 여러분은 $3의 플라스틱 용기에 섞으려 합니다. 필요한 재료 목록입니다. 식품 등급 탄닌산 분말. 아마존에서 정확히 이 문구를 검색하면 첫 3가지 결과 안에 있습니다. Berg Supplements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백공화 한 봉지는 $3.5이며 약 40제곱피트의 녹슨 금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럭 프레임 전체, 캠핑 도구 한 세트를 처리하고도 가루가 남을 양입니다. 인산. 이것은 대부분의 레시피에서 건너뛰는 업그레이드입니다. Advance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공식은 3% 탄닌산과 10% 인산을 결합한 것입니다. 인산은 탄닌이 녹층에 더 깊이 침투하도록 돕고 남아있는 녹을 페릭포스페이트, 페릭 포스페이트로 전환하는데 이것 역시 똑같이 안정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철물점에서든 $2.3의 네이버 젤리, 나블 젤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수돗물이 아닌 증류수. 수돗물에는 염화물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 부식을 가속화합니다. 식료품점에서 $1짜리 증류수 한 통, 폼 브러쉬 또는 면걸레, 준비를 위한 와이어 브러쉬 또는 강철솜, 이게 전부입니다. 총 비용은 $3.6입니다. 탄닌산만으로도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만들기 과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이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너무 많은 겨울 동안 방치되었던 곡괭이, 심각한 표면 녹이 세운 흑손들,
20대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차마 바꿀 수 없었던 호미 등 벤치 가득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와이어 브러싱, WD 스프레밍, 튜브에서 바로 짜낸 네이버 젤리를 시도했습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주황색 녹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탄닌산 화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 통을 섞어 만든 후 그날 오후 벤치에 있는 모든 녹슨 도구들을 처리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과정에는 거의 명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용액을 바르면서 주황색에서 짙은 회색 그리고 청흑색으로 색이 변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 차분해질 만큼 충분히 느립니다. ASMR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ASMR 같았죠. 와이어 브러쉬의 조용한 문지름, 지켜보는 동안 일어나는 부드러운 색 변화, 탄닌 용액의 냄새, 진한 산속차처럼 흙냄새가 나고 살짝 달콤합니다. 이것을 해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모두 같은 것을 묘사합니다. 망가진 무언가가 내 손 안에서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것은 거의 2년 전의 일입니다. 곡괭이는 여전히 정원 창고에 있습니다. 호미는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희미한 표면, 녹청보다 더 나쁘게 다시 녹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계절에 한 번씩 약 20분 정도 보수합니다. 12년, 오후 한나절에 $3짜리 가루로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탄닌산 분말 4g을 따뜻한 증류수 100ml에 섞으세요.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용액은 진한 홍차색으로 변합니다. 네이버 젤리 한 티스푼을 넣고 저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공식입니다. 와이어 브러쉬나 강철 솜으로 벗겨지는 느슨한 녹을 제거합니다. 맨 금속까지 샌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탄닌은 반응할 기존 녹이 필요합니다. 이미 떨어져 나와 접촉을 방해하는 것만 제거하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둡니다. 용액을 표면에 고르게 바르세요. 15분 이내에 색이 주황갈색에서 짙은 회사액으로 그리고 청흑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는 전환 과정입니다. 실시간으로 페릭탄네이트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 4시간 동안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코팅을 적용합니다. 캐나다 보존연구소는 특히 두껍게 한번 바르기보다 여러 번 얇게 바르도록 권장합니다. 과도한 페릭탄네이트는 벗겨질 수 있습니다. 도포 사이에 완전히 건조된 얇은 코팅은 더 밀도 있고 접착력이 강한 층을 만듭니다. 두 번째 코팅이 경화된 후 용도에 맞는 마감제로 마무리합니다. 캠핑 도구, 도끼, 칼, 손도끼에는 삶은 아마씨유나 녹인 밀랍을 사용하세요. 차량 프레임과 하부 구조에는 고무 코팅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주철 조리도구의 경우 357도 오븐에서 시즈닝을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페인트처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속이 더 어두워지고 약간 금속성으로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효과가 있습니다. 청흑색 마감이 바로 페릭탄네이트입니다. 그것이 보호막입니다. 한 가지 솔직한 말씀, 이것은 부식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모든 조건에서 금속을 면역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염화물이 많은 환경, 해풍 또는 많은 양의 도로소금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층이 손상될 수 있으며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야외 및 캠핑 사용의 경우 이는 몇 년 전에 구입한 가루를 사용하여 20분 정도 걸리는 계절별 보수 작업입니다.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시판, 녹변환제 제품은 병당 15나 $30이며 탄닌산을 주요 활성 성분으로 명시합니다. 이들 중 어떤 것이든 안전 데이터 시트 SDS를 찾아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화학 성분, 다른 라벨, 10은 1롭의 비싼 가격입니다.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4개 대륙의 독립적인 문명들이 각자 이 지식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의 가죽 세공인들은 무드질 통해서 우연히 발견하여 대장장이들에게 알렸습니다. 일본의 도검 장인들은 발효된 감즙을 사용하여 자신들만의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철공들은 몬순 계절 전에 아카시아 꼬투리와 시어 껍질을 사용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1000년 이상 된 온전한 철제 칼날이 옆에 놓인 철기 시대 습지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처리 때문이 아니라
이탄핏, 물의 자연적으로 높은 탄닌 함량 때문에 보존된 것입니다. 지난 100년 어느 시점부터 철물점 진열대가 브랜드 제품으로 가득 차면서 이 지식은 더 이상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지식은 그저 조용히 선반에 놓여 먼지를 쌓고 있었습니다. 100g짜리 봉지 하나와 45분이면 그것은 다시 여러분의 손에 돌아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캠핑에서 돌아와 주황색으로 변해버린 도끼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루고 있던 트럭 프레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 겨울부터 주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주철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그저 물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을 좋아해서 설명할 수 없는 알고리즘 때문에 자정에 이곳에 오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그 녹은 값비싼 해결책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화학을 기다리는 원료입니다. $10, 45분. 그러면 녹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If this story changed the way you look at the rust in your workshop, please subscribe and like the channel. We are unearthing the history they tried to bury. Let's cultivate the future. The next treasure will be revealed soon.